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운 반전을 담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완벽한 며느리로 살아온 한 여자가 어느 날 조폭 3명을 단 6초 만에 제압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내뱉은 한마디, 저 707특임단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매일 된장국을 끓이고 마당을 쓸던 조용한 주부의 진짜 정체는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출신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왜 전쟁 영웅이었던 그녀가 10년 동안 자신을 숨기며 평범한 일상을 택했을까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발견한 낡은 수첩에 적힌 글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뒤바뀔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이들에게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까요? 마지막 순간까지 예상할 수 없는 감동적인 결말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함께 확인해 보시죠. 새벽 5시 반. 서울 외곽 다세대 주택의 좁은 마당에서 빗자루 소리가 울립니다. 정세연은 10년째 같은 시간에 마당을 쓸고 있습니다. 25세 이 집으로 시집와서 어느덧 35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연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보다 고요한 평온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세연아, 된장국 또 짜게 끓이지 마. 67세 시어머니 오말순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방 안에서 터져 나옵니다. 세연은 빗자루를 세워두고 네, 어머님하고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10년 동안 수천 번도 더 들은 잔소리지만 세연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짜증이나 피로감이 묻어나지 않습니다. 부엌으로 들어선 세연은 냄비에 물을 붓고 다시마를 넣습니다. 된장을 채에 거르는 손길이 매우 숙련되어 있습니다. 마치 수년간 전문 요리를 해온 사람처럼 정확하고 빠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세연의 손목에는 작은 흉터 자국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요리칼에 베인 상처치고는 모양이 특이합니다. 우리 며느리는 참 신통해. 말 한마디 안 하고 성질도 없고 말순이 동네 아주머니들과 대문 앞에서 수다를 떨며 하는 단골 멘트입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한테 대들기도 하던데 세연이는 정말 순해. 세연은 창문 너머로 그런 대화를 들으며 입꼬리를 살짝 올립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모르는 척하고 있는 듯한 표정입니다. 아침상을 차리면서 세연은 창밖 골목길을 유심히 바라봅니다. 경비원 박 씨가 쓰레기통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70이 넘은 박 씨는 허리가 많이 굽었지만 성실하게 일합니다. 세연의 눈빛이 잠깐 따뜻해집니다. 하지만 곧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골목 입구에 낯선 검은색 승합차가 서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아침 드세요. 세연이 상을 차려놓고 말순을 부릅니다. 말순은 상 앞에 앉으며 투덜거립니다. 된장국이 어제보다 싱거우면 어떡하냐? 세연은 숟가락으로 국물을 떠서 맛을 봅니다. 간이 적당할 거예요. 말순이 한 숟가락 떠먹고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이 정도면 되겠네. 칭찬인지 그냥 하는 말인지 애매한 톤입니다. 세연은 그런 반응에도 전혀 개의치 않는 듯합니다. 점심 준비를 하면서 세연은 다시 창밖을 봅니다. 아까 본 검은 승합차가 아직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 누군가 나와서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습니다. 세연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집니다. 하지만 곧 평상시의 온화한 표정으로 돌아갑니다. 세연아, 김치찌개 끓여줘. 오늘 날씨가 쌀쌀하네. 말순의 주문에 세연은 네 하고 대답하며 재료를 준비합니다. 김치를 볶는 소리가 부엌에 울립니다. 그런데 세연이 김치를 볶는 손놀림이 보통이 아닙니다.
칼질도 매우 정확하고 빠릅니다. 동네 아주머니 한 명이 대문으로 들어옵니다. 말순 언니, 집에 있어? 응, 들어와. 두 사람이 거실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요즘 이 동네에 이상한 사람들이 돌아다닌다던데. 뭔 이상한 사람들? 재개발 관련해서 온 사람들 같은데 주민들한테 협박하고 그런데. 세연은 부엌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습니다. 손은 계속 김치찌개를 젓고 있지만 귀는 대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비 박 씨도 어제 그런 사람들한테 시비 걸렸다더라고. 박 씨가 그 착한 할아버지를. 순간 세연의 손이 멈춥니다. 국자를 든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곧 다시 평상시처럼 적기 시작합니다. 마치 아무것도 듣지 못한 것처럼 행동합니다. 저녁이 되어 세연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습니다. 골목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습니다. 세연 이모. 한 아이가 달려와서 세연의 치마폭을 잡습니다. 오늘도 예뻐요. 세연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습니다. 고마워, 민수야. 그때 골목 끝에서 큰 소리가 들립니다. 누군가 고함을 지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무서워하며 세연 뒤로 숨습니다. 세연은 아이들을 달래며 말합니다. 괜찮아, 이모가 있잖아. 하지만 세연의 눈빛은 골목 끝을 향해 있습니다. 밤이 되어 세연이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말순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세연아, 요즘 이 동네가 좀 험해지는 것 같아. 괜히 밖에 나가지 마. 세연은 그릇을 닦으며 대답합니다. 네, 어머님. 조심할게요. 하지만 세연의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10년 동안 조용히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골목이 내일부터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질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평소보다 고요한 골목에 검은 승합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옵니다. 차에서 내린 3명의 남자들은 모두 검은 정장을 입고 있지만 그들의 분위기는 일반 회사원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목에 문신이 보이고 걸음걸이부터 거칠어 보입니다. 앞장선 남자가 바로 임창두입니다. 40대 중반의 그는 이 일대 재개발 사업을 빌미로 주민들을 협박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이 동네 정말 낡았네. 빨리 정리해야겠어. 임창두가 주변을 둘러보며 혀를 찹니다. 세연은 부엌 창문으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척하면서 시선은 골목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관찰합니다. 세연의 눈빛이 평소와는 다릅니다. 마치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는 듯한 표정입니다. 야, 저기 할아버지. 우리 또 만나네요. 임창두가 쓰레기를 정리하고 있던 경비원 박 씨를 부릅니다. 박 씨는 허리를 펴며 그들을 바라봅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이 동네 재개발 언제 시작하는지 아시죠? 박 씨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합니다. 그런 얘기는 아직 못 들었는데요. 임창두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집니다. 아, 그래요? 그럼 할아버지는 언제 이사 가실 건데요? 이사요? 전 여기서 경비일 하는 사람이에요. 박 씨의 당당한 대답에 임창두 뒤의 부하들이 킥킥거리며 웃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모르시나 봐요. 세연은 접시를 놓고 창문 가까이 다가섭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말수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어서 박 상황을 모르고 있습니다. 세연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쥡니다. 할아버지, 여기 곧 재개발 들어간다니까. 아직 모르시나? 임창두가 박 씨에게 한 걸음 다가섭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텐데. 박 씨는 뒤로 물러서며 말합니다. 그런 공지는 받은 적이 없는데요. 공지요? 하하.
임창두가 웃으며 부하들을 바라봅니다. 야, 이 할아버지 참 순진하시네. 공지 기다리고 계시네. 부하 중 하나가 박 씨의 어깨를 툭툭 칩니다. 할아버지, 세상 돌아가는 거 좀 알고 사세요. 박 씨가 그 손을 피하려고 하자 부하가 더 세게 밀쳐버립니다. 어휴, 할아버지가 참 고집이 세네. 박 씨는 휘청거리며 뒤로 넘어질 뻔합니다. 여기서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된다고요? 임창두가 박 씨 앞으로 다가가며 얼굴을 가까이 댑니다. 할아버지, 누가 안 된다고 그러던가요? 그러면서 박 씨의 뺨을 손등으로 툭툭 칩니다. 이 늙은이가 참 말을 안 듣네. 세연은 그 장면을 보며 호흡이 거칠어집니다. 주먹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아직 움직이지 않습니다. 상황을 더 지켜보려는 듯합니다. 창문 틈으로 보이는 세연의 눈빛이 점점 차갑게 변해갑니다. 할아버지, 우리 말 안 들으면 더 힘들어져요. 부하 하나가 박 씨의 어깨를 잡고 흔들어댑니다. 착하게 우리 말 듣고 조용히 이사 가세요. 박 씨는 그 손을 뿌리치려 하지만 힘이 부족합니다. 놓으세요. 저는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라고요. 박 씨가 목소리를 높이자 임창두가 짜증을 냅니다. 아, 이 할아버지가 참 답답하네. 좋은 말로 할 때 들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임창두가 박 씨의 가슴팍을 세게 밀쳐버립니다. 박 씨는 휘청거리며 뒤로 넘어집니다. 아이고. 박 씨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신음소리를 냅니다. 허리를 부여잡고 일어나려 하지만 쉽게 일어나지 못합니다. 세연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온화했던 표정이 사라지고 차가운 분노가 스며듭니다. 입술이 굳게 다물어지고 턱선이 단단해집니다.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알겠죠? 우리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임창두가 바닥에 앉아 있는 박 씨를 내려다보며 비웃습니다. 다음에는 더 아플 수도 있어요. 바로 그때 말순이 밖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현관으로 나옵니다. 어머, 무슨 일이야? 골목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박 씨, 왜 바닥에 앉아 있어? 세연도 말순 뒤로 나옵니다. 하지만 세연의 걸음걸이가 평소와 다릅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하고 마치 목표를 향해 걸어가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어머님, 들어가 계세요. 세연이 말순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목소리는 평상시와 같지만 그 안에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습니다. 저기 위험해요. 말순은 세연의 달라진 분위기를 감지합니다. 세연아, 너 지금 뭐 하려는 거야? 하지만 세연은 이미 골목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임창두 일행을 향해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세연이 골목으로 걸어가자 말순이 급히 뒤따라 나옵니다. 세연아, 어디 가는 거야? 하지만 세연의 걸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걸음걸이입니다. 조용하지만 확고하고 마치 정확한 목표를 향해 가는 사람의 걸음입니다. 임창두 일행은 아직 바닥에 앉아 있는 박 씨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좀 알아듣겠어요? 임창두가 박 씨를 내려다보며 비웃습니다. 우리가 장난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 박 씨는 허리를 부여잡고 일어나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겠어요. 박 씨의 말에 부하들이 킥킥거리며 웃습니다. 할아버지, 경찰 부르시겠다고요? 하하. 신고하세요, 신고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임창두가 팔짱을 끼며 당당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냥 재개발 얘기하러 온 건데 할아버지가 혼자 넘어진 거잖아요. 말순이 세연의 팔을 붙잡습니다. 세연아, 저기 위험한 사람들 같아. 들어가자.
하지만 세연은 말순의 손을 조용히 떼어냅니다. 어머님, 안전한 곳에 계세요. 너 뭘 하려는 거야? 여자애가 저런 데 나서면 어떡해. 말순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합니다. 괜히 덤볐다가 더 큰일 나면 어쩌려고. 세연은 말순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합니다. 어머님, 저기서 경비 아저씨가 더 다치면 어떡해요? 세연의 목소리는 평상시와 같지만 그 안에 단호함이 담겨 있습니다. 아무도 안 도와요? 도와야지, 그건 그런데. 말순이 망설입니다. 하지만 내가 나서면 안 되잖아. 너는 여자고 저 사람들은 누군가는 해야 하잖아요. 세연이 말순의 말을 차분하게 끊습니다. 전 할 수 있어요. 그 말 속에 이상한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입니다. 말순은 며느리의 달라진 분위기를 느끼며 당황합니다. 세연아, 너 지금 이상해. 평소 너답지 않아. 그러면서 무심결에 한마디를 더합니다. 너 무슨 군대라도 갔다 왔냐? 그 순간 세연의 발걸음이 잠깐 멈춥니다. 말순의 말이 뭔가 핵심을 찌른 것 같습니다. 세연은 뒤돌아보며 말순에게 미소를 짓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있습니다. 어머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세연이 현관으로 돌아가 슬리퍼를 벗습니다. 그리고 신발장에서 운동화를 꺼내 신습니다. 운동화를 신는 손놀림이 매우 빠르고 익숙합니다. 마치 수없이 반복해본 동작 같습니다. 운동화 끈을 묶으며 세연은 잠깐 눈을 감습니다.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눈을 뜹니다. 그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온화했던 며느리의 눈빛이 사라지고 날카롭고 차가운 무언가가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골목에서는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임창두가 일어나려는 박 씨를 발로 밀쳐버립니다. 할아버지, 왜 자꾸 일어나려고 해요? 거기 앉아 계세요. 박 씨는 다시 바닥에 주저앉으며 신음소리를 냅니다. 아이고, 허리야. 박 씨가 허리를 움켜쥐며 고통스러워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나와서 상황을 지켜보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합니다. 임창두 일행의 분위기가 너무 험악하기 때문입니다. 야, 저기 아줌마들 나와서 구경하네. 부하 중 하나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합니다. 다들 재개발 얘기 들으러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을 향해 손을 흔듭니다. 사람들은 무서워하며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무도 박 씨를 도우려 하지 않습니다. 임창두는 그런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워합니다. 역시 이런 동네 사람들은 쉬워. 세연이 다시 골목으로 나옵니다. 이번에는 걸음걸이가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소리 없이 걷지만 매우 안정되어 있고 몸의 중심이 낮춰져 있습니다. 마치 언제든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말순이 뒤따라 나오며 다시 한번 만류합니다. 세연아, 정말 들어가자. 저 사람들 보통이 아니야. 하지만 세연은 이미 임창두 일행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건가요? 세연이 조용하지만 명확한 목소리로 임창두 일행을 부릅니다. 그들은 뒤돌아보며 세연을 바라봅니다. 누구야, 이 여자? 임창두가 눈을 찌푸리며 세연을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아저씨를 좀 도와주세요. 세연이 바닥에 앉아있는 박 씨를 가리키며 말합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하지만 그 안에 거부할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습니다. 다치셨어요. 임창두가 웃으며 부하들을 바라봅니다. 야, 이 아줌마 봐.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하네. 부하들도 함께 웃습니다. 아줌마, 여기 상황 파악 못하시나 봐요. 상황은 잘 알겠어요. 세연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오며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저씨를 놔주세요. 세연의 목소리 톤이
미묘하게 달라집니다. 여전히 정중하지만 그 안에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임창두는 세연의 달라진 분위기를 감지하지만 무시합니다. 아줌마, 집에나 들어가서 된장국이나 끓이세요. 여기는 여자가 끼어들 곳이 아니야. 그러면서 세연을 밀쳐내려 손을 뻗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세연의 눈빛이 번개처럼 날카로워집니다. 임창두의 손이 세연에게 닿기도 전에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긴장감이 골목에 감돕니다. 임창두의 손이 세연의 어깨에 닿는 순간 세연이 움직입니다. 번개처럼 빠른 움직임이었습니다. 임창두는 자신의 손목이 뒤틀리는 것을 느끼며 아야 하고 비명을 지릅니다. 세연이 그의 손목을 정확한 각도로 꺾어버린 것입니다. 뭐야, 이 여자. 임창두가 당황하며 소리칩니다. 하지만 세연은 이미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임창두의 팔을 비틀며 그를 바닥으로 눕혀버립니다. 불과 3초 만의 일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부하 하나가 세연에게 달려듭니다. 이 여자가 주먹을 휘두르며 덤벼들지만 세연은 그 주먹을 가볍게 피하며 부하의 다리를 걸어버립니다. 부하는 균형을 잃고 바닥에 쓰러집니다. 또 다른 부하가 뒤에서 세연을 붙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세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팔꿈치로 그의 명치를 찌릅니다. 으악! 부하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며 무릎을 꿇습니다. 총 6초 만에 3명이 모두 바닥에 눕게 됩니다. 골목의 모든 사람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 장면을 바라봅니다. 방금 전까지 조용하고 얌전했던 며느리가 순식간에 3명의 건장한 남자들을 제압해버린 것입니다.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았습니다. 경비원 박 씨가 눈을 부릅뜨며 중얼거립니다. 저 자세, 저건. 박 씨는 젊은 시절 군대에서 특수부대 훈련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특임단 격투술인데 세연은 숨 하나 거칠지 않고 서 있습니다. 옷도 흐트러지지 않았고 머리카락 한 올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차분합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여전히 차가운 경계심이 남아 있습니다. 말순이 입을 다물지 못하고 세연을 바라봅니다. 세연아, 너 뭐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습니다. 방금 그건 뭐였어? 임창두가 손목을 부여잡고 일어나려 합니다. 이 여자 뭐 하는 년이야? 하지만 세연이 그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합니다. 더 이상 움직이지 마세요. 다칠 수 있어요. 그 말투는 여전히 정중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협은 확실했습니다. 임창두는 세연의 눈빛을 보고 본능적으로 움찔합니다. 이 여자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너 대체 누구야? 임창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세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엽니다. 말씀 안 드렸죠. 저 707특임단 나왔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박 씨가 더욱 놀랍니다. 707특임단. 그 유명한 707특임단은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중 하나였습니다. 일반인들도 그 이름 정도는 들어본 적이 있을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세연이 계속 말합니다. 전역하고는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잠시 임창두 일행을 바라보며 말을 잇습니다. 오늘은 안 되겠네요.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와서 상황을 지켜봅니다. 모두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입니다. 평소에 말 한마디 제대로 안 하던 조용한 며느리가 특수부대 출신이었다니요. 임창두의 부하 중 하나가 휴대폰을 꺼내려 합니다. 형님, 사람 더 불러요. 하지만 세연이 그 휴대폰을 순식간에 낚아채버립니다.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세연이 휴대폰을 보며 말합니다. 벌써 누군가 신고했을 거예요. 경찰 곧 올 거예요.
실제로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동네 사람 중 누군가가 신고한 것 같습니다. 임창두가 억지로 일어나며 세연을 째려봅니다. 이 일 이렇게 끝나는 줄 알아? 하지만 세연은 전혀 위축되지 않습니다. 끝나야죠. 더 이상 여기서 이런 일 하시면 안 됩니다. 너 이름이 뭐야? 임창두가 이를 갈며 묻습니다. 세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합니다. 정세연입니다. 너 아주 기대해. 그때 경찰차가 골목 입구에 도착합니다. 경찰관 2명이 급히 달려옵니다. 신고받고 왔는데 무슨 일이에요? 상황을 보고 놀랍니다. 3명의 남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고 한 여자가 차분하게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세연이 경찰관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분들이 경비원 아저씨를 폭행해서 제지했습니다. 목소리는 다시 평상시의 온화한 톤으로 돌아왔습니다. 박 씨가 경찰관에게 상황을 설명합니다. 저 사람들이 저를 밀치고 때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도와주신 거예요. 경찰관은 바닥에 있는 3 남자를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합니다. 이 여자분 혼자서 3명을 제압하셨다고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입니다. 세연이 조용히 대답합니다. 네, 정당방위였습니다. 임창두가 일어나며 항변하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모두 증언합니다. 저 사람들이 먼저 폭행했어요. 박 씨 때리는 거 다 봤어요. 경찰관은 상황을 파악하고 임창두 일행을 연행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세연의 마음속에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끝낼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임창두가 단순한 조폭이 아니라 더 큰 조직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차가 떠나고 골목이 조용해진 후 세연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말수는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세연을 따라갑니다. 세연아,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말순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궁금증이 뒤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세연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내일 이야기해요.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부탁드려요. 저녁이 되자 세연은 조용히 골목으로 나갑니다. 말순이 잠든 사이 세연은 골목 곳곳에 설치된 CCTV를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평범한 며느리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전문가의 면모가 드러납니다. 세연은 작은 노트북을 가지고 나와 CCTV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손놀림이 매우 빠르고 정확합니다. 마치 이런 일을 수없이 해본 사람처럼 보입니다. 각 카메라의 각도와 녹화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세연이 중얼거리며 데이터를 확인합니다. 임창두 일행이 도착한 시간부터 경찰이 연행해간 시간까지의 모든 영상을 저장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세연은 노트북 화면을 보며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임창두의 차량 번호를 추적하고 그들이 이 동네에 오기 전 어디를 들렀는지 확인합니다. 세연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춥니다. 사이버 수사 기술이 여전히 녹슬지 않았습니다. 역시 세연이 화면을 보며 작은 한숨을 쉽니다. 임창두 일행은 단순한 조폭이 아니었습니다. 이들 뒤에는 대규모 재개발 사업과 연결된 더 큰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직은 여러 동네에서 같은 방식으로 주민들을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세연은 더 깊이 조사를 계속합니다. 과거 707특임단 근무 당시 전역 직전 국방부 소속으로 사이버안보 협조요원으로 활동하며 군 내부 부정 자산 추적 및 민간 불법 정보 거래 모니터링에 투입된 경력이 있었거든요. 그때 배운 정보 수집 기술을 활용해 임창두 조직의 전체 구조를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자금 출처, 배후 인물.
연결된 기업들까지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세연이 모든 자료를 정리하며 중얼거립니다. 임창두 조직과 연결된 폭력 조직, 재개발 비리 관련 증거들이 모두 확보되었습니다. 이제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세연은 휴대폰을 꺼내 특별한 번호로 전화를 겁니다. 검찰청 수사이부 김 검사님 계시나요? 오랜만에 연락하는 상대였습니다. 과거 707특임단 시절 함께 작업했던 검사였습니다. 세연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김 검사의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네, 중요한 정보를 드리고 싶어서요. 세연이 조용히 말합니다. 폭력 조직과 재개발 비리 관련 자료가 있습니다. 민간인 신분으로 제보하고 싶어요. 세연은 수집한 모든 자료를 검찰에 전송합니다. CCTV 영상, 통화 녹음, 자금 추적 결과까지 완벽한 증거 패키지였습니다. 검사는 자료를 확인하고 놀랍니다. 이런 자료를 어떻게 구하셨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연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중요한 건 이 조직이 여러 동네에서 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빨리 수사해 주세요. 김 검사가 진지하게 대답합니다. 알겠습니다.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어요. 그런데 세연 씨, 혹시 위험하지 않으세요? 괜찮습니다. 세연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세연은 노트북을 정리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들어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숨겨왔던 과거가 하루 만에 모두 드러나 버린 것입니다. 세연은 창문으로 골목을 내려다봅니다. 이제 평화로워진 골목이지만 내일부터는 모든 게 달라질 것입니다. 말수는 물론이고 동네 사람들 모두 세연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그래도 어머님만큼은 세연이 말순의 방을 바라보며 작은 소망을 품습니다. 10년 동안 진짜 며느리가 되고 싶었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이런 방식으로 정체가 드러났지만 어머님이 자신을 이해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세연은 모든 정리를 마치고 잠자리에 듭니다. 내일 아침이면 말순과 진지한 대화를 나눠야 할 것입니다. 10년 동안 숨겨왔던 모든 것을 털어놓을 때가 온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세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말수는 거실에 앉아 세연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상태였습니다. 세연아, 앉아봐. 말순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세연은 손을 닫고 말순 앞에 앉습니다. 네, 어머님. 목소리는 평상시와 같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어제와는 다릅니다. 너 정말 군대 갔다 온 거야? 말순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세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어머님.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말순의 눈에 충격이 스쳐갑니다. 언제? 왜 말 안 했어? 세연은 깊은 숨을 쉬고 답합니다. 결혼 전에요. 20살 때 입대해서 5년 동안 복무했어요. 5년? 말순이 놀라며 되묻습니다. 여자가 5년이나? 세연은 고개를 숙이며 설명합니다. 특수부대였어요. 임기가 좀 길었죠. 말수는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지난 10년 동안 함께 살아온 며느리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럼 내가 나한테 한 모든 말들이 거짓말이었어? 아니에요, 어머님. 세연이 급히 말합니다. 어머님께 드린 마음은 진짜였어요. 다만 과거 얘기를 못했을 뿐이에요.
세연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말순이 일어나며 말합니다. 나 좀 혼자 있고 싶어. 너도 할 일 있으면 해. 세연은 더 말하고 싶었지만 참습니다. 네, 어머님. 말순은 세연이 나간 후 혼자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깁니다. 10년 동안 정말 모르고 살았던 것일까요? 세연의 작은 습관들을 떠올려 봅니다. 칼질이 유독 정확했던 것, 밤의 소음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 가끔 창밖을 유심히 바라보던 모습들. 오후가 되어 말순은 세연의 방을 정리하러 들어갑니다. 평소에는 세연이 직접 정리했지만 오늘은 마음이 복잡해서 뭔가 하고 싶었습니다. 이불을 개고 옷장을 정리하다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이상한 물건을 발견합니다. 낡은 군번줄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수첩 하나가 함께 있었습니다. 말순은 손이 떨리며 수첩을 들어봅니다. 펼쳐보니 세연의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2009년 3월 15일 아프간 작전 종료 후 귀국 침묵 유지 지시. 말순은 그 글을 보며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세연이 정말 위험한 곳에 다녀온 것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니 더 많은 기록들이 나옵니다. 적응 훈련, 비밀 임무, 동료 전사 같은 무시무시한 단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말순은 이런 일들을 겪은 사람이 자신 앞에서 10년 동안 조용히 며느리 역할을 해왔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니 작은 글씨로 적힌 메모가 있었습니다. 2015년 5월 20일 결혼식 날 새로운 시작. 그리고 그 밑에 더 작은 글씨로 적힌 문장이 말순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언젠가 어머니가 내 이름을 진짜 며느리로 불러주셨으면 좋겠다.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세연이 10년 동안 얼마나 간절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군대에서 돌아와 정착할 곳을 찾고 있었을 세연에게 이 집은 단순한 시집이 아니라 진짜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었던 것입니다. 세연아. 말순이 수첩을 가슴에 안으며 중얼거립니다. 내가 너를 진짜로 몰랐구나. 말순은 세연이 왜 항상 조용했는지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전쟁터에서 돌아온 사람에게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을까요? 된장국 끓이고 빨래하고 마당 쓸며 보내는 평범한 하루가 세연에게는 꿈 같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수첩을 다시 넘겨보니 세연이 그린 작은 그림들도 있었습니다. 이 집 마당의 모습, 말순이 텔레비전 보는 뒷모습, 함께 식사하는 장면들, 모두 일상의 소중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어머님과 함께 보낸 2847일. 모든 날이 선물 같았다. 이런 문장도 있었습니다. 말순은 이제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세연을 그냥 얌전한 며느리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세연에게는 하루하루가 그렇게 소중했던 것입니다. 저녁이 되어 세연이 돌아옵니다. 말순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세연의 군번줄과 수첩이 들려 있었습니다. 세연은 그것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어머님, 세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건 세연아. 말순이 세연을 부릅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완전히 다릅니다. 이리 와봐. 세연은 조심스럽게 말순에게 다가갑니다. 말순이 세연의 손을 잡습니다. 그동안 내가 널 너무 몰랐다. 말순의 손이 떨리고 있습니다. 넌 나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세연이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저는 그냥... 아니야. 말순이 세연의 말을 끊습니다. 넌 나라를 위해 목숨 걸고 싸웠던 사람이야. 그런 내가 이 집에 와서 10년 동안 나를 모셔줬어. 말순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밥상 앞에 앉힌 게 다인 줄 알았어. 그동안 미안했다. 말순이 세연의 수첩을 보여주며 말합니다.
이 글들 다 봤어. 내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세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저도 어머님이 저를 진짜 가족으로 인정해 주실 날만 기다렸어요. 그날 말순과 세연은 한참을 서로 안아주었어요. 며칠 후 세연이 예상했던 대로 뉴스가 터집니다. 대규모 폭력 조직 재개발 비리 사건 전격 수사. 주요 인물들 구속영장 신청 텔레비전에서 앵커가 전하는 소식을 말순과 세연이 함께 듣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임창두를 비롯한 조직원들이 수갑을 찬 채 연행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번 사건은 익명의 제보자가 제공한 결정적 증거를 통해 수사가 시작되었으며 전국 규모의 조직적 범죄로 확인되었습니다. 세연은 조용히 미소를 짓습니다. 말순이 세연을 바라봅니다. 이것도 내가 한 일이지? 세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어머님. 이 동네와 어머님을 지키고 싶었어요. 말순은 새삼 며느리의 능력에 감탄합니다. 오후가 되자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세연의 집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경비원 박 씨가 제일 먼저 옵니다. 세연 씨,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우리 동네가 평화로워졌어요. 그런데 제가 젊을 때 군대에서 특수부대 훈련을 본 적이 있거든요. 정말 대단하세요. 세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냥 평범한 며느리로 살고 싶어요. 진짜 영웅이 우리 동네에 살고 계셨네요. 이어서 다른 주민들도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감사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세연 씨, 저희가 뭔가 도움이 될 일은 없을까요?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연은 주민들의 진심 어린 관심을 느끼며 따뜻해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평상시처럼 지내시면 돼요. 하지만 주민들의 눈빛이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나서서 말합니다. 어쩐지 세연 씨는 뭔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요. 칼질도 너무 정확하고 걸음걸이도 남달랐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자신들의 관찰담을 털어놓습니다. 세연은 놀라며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정말요? 박 씨가 웃으며 말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세연 씨가 누구든 상관없어요. 우리 동네에서 가장 착한 사람이라는 건 변하지 않거든요. 다른 아주머니가 덧붙입니다. 그래요. 군대 출신이든 뭐든 세연 씨는 세연 씨예요.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고 아이들도 잘 챙겨주시고 사람들의 따뜻한 말에 세연의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저녁이 되어 사람들이 돌아가고 말순과 세연만 남았을 때 말순이 조용히 말합니다. 세연아, 동네 사람들이 널 정말 좋아하는구나. 세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짓습니다. 어머님도 마찬가지예요. 세연이 말순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10년 동안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셨잖아요. 말순은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그날 밤 말순은 잠이 오지 않아 거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세연에 대한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해 보고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돌아온 사람이 이 평범한 집에서 10년을 보냈다는 것, 그리고 그 시간이 세연에게 얼마나 소중했을지. 세연도 잠이 오지 않아 부엌에서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말순을 발견합니다. 어머님, 잠 안 오세요? 말순은 세연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세연아, 앉아봐. 말순이 소파를 톡톡 치며 말합니다. 세연이 옆에 앉아 말순이 진지하게 말을 꺼냅니다. 너 정말 이 집에서 계속 살 거야? 세연이 깜짝 놀라며 말순을 바라봅니다. 네. 왜 그런 말씀을? 말순이 손을 흔들며 말합니다. 아니야, 쫓아내려는 게 아니라 너 같은 사람이 여기서 그냥 살아도 되나 싶어서. 어머님.
세연이 말순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저는 이곳이 제일 좋아요. 어머님과 함께 있는 이곳이. 말순의 눈이 촉촉해집니다. 정말? 말순이 되묻습니다. 세연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네, 정말이에요. 저에게는 이곳이 전부예요. 두 사람 사이에 따뜻한 침묵이 흐릅니다. 말순이 마침내 입을 엽니다. 그럼 내일부터는 정말 새로 시작하자. 서로에 대해 모든 걸 알게 된 상태에서 세연이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어머님. 이제 더 이상 숨길 것도 없고요. 세연의 목소리에 해방감이 묻어납니다.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골목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고 두 사람은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일주일 후 평범한 화요일 아침입니다. 새벽 5시 반 세연은 여전히 같은 시간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빗자루를 드는 손길에도 여유가 느껴지고 얼굴에는 진짜 평온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세연아, 오늘은 뭘 끓일까? 말순이 방에서 나오며 묻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톤입니다. 명령조가 아니라 진짜 가족끼리 나누는 대화입니다. 세연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된장국 어떠세요, 어머님? 좋지. 내가 끓이는 된장국이 제일 맛있어. 말순도 자연스럽게 웃으며 부엌으로 따라갑니다. 이제는 세연 혼자 요리하게 두지 않습니다. 함께 준비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냄비에 물을 붓고 다시마를 넣으며 세연이 물어봅니다. 어머님, 다시마는 지금 넣는 게 맞죠? 사실 세연은 이미 다 알고 있지만 말순과 대화하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럼 세연아, 불 줄일 때 넣어야 해.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국을 끓입니다. 말순은 세연의 손놀림을 지켜보며 흐뭇해합니다. 우리 집은 정말 며느리 하나 잘 들였어. 예전에도 했던 말이지만 이제는 그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세연이 국자로 국물을 떠서 맛을 봅니다. 어머님, 간 좀 봐주세요. 말순이 맛을 보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딱 좋아. 내 손맛은 정말 최고야. 이제야 진짜 그런 말 듣는 기분이에요. 세연이 솔직하게 말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의례적인 말인 줄 알았는데 말순이 세연의 어깨를 토닥입니다. 이제부터는 다 진심이야. 아침상을 차리면서 세연이 창밖을 봅니다. 골목에서는 경비원 박 씨가 쓰레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박 씨는 세연을 보고 손을 흔들어 인사합니다. 세연도 밝게 손을 흔들어 답합니다. 이제는 서로를 진짜로 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세연아, 앉아서 같이 먹자. 말순이 상 앞에 앉으며 세연을 부릅니다. 예전에는 세연이 차리기만 하고 자신은 서서 있곤 했는데 이제는 함께 앉아서 식사합니다. 진짜 가족처럼 말입니다. 어머님, 제가 예전에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어요. 세연이 숟가락을 들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말순이 관심 있게 바라봅니다. 뭔데? 사실 요리는 전역하고 나서 배웠어요. 세연이 웃으며 말합니다. 특임단에서는 전투 식량만 먹었거든요. 결혼하기 전에 요리학원 다니면서 한식을 열심히 배웠어요. 말순이 놀라며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확하게 하는 거였구나. 평범한 가정생활을 꿈꿨거든요. 어머님께 맛있는 음식 해드리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배웠어요. 세연의 얘기에 말순이 뭉클해합니다. 그럼 내가 끓여준 된장국에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었던 거네. 점심 준비를 하면서 말순이 세연에게 묻습니다. 세연아, 혹시 다른 요리도 할 줄 알아? 세연이 쑥스럽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사실 중국 요리,
서양 요리도 좀 할 줄 알아요. 해외 파견 다녀오면서 현지 음식을 배워뒀거든요. 정말? 그럼 가끔은 다른 음식도 해줘. 말순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합니다. 우리 집 식탁이 더 풍성해지겠네. 세연이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오후에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놀러 옵니다. 말순 언니, 요즘 세연 씨랑 사이가 더 좋아진 것 같아. 말순이 자랑스럽게 대답합니다. 그럼 이제야 진짜 모녀 사이가 됐어. 세연이 차를 준비해 나오며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머니가 세연을 보며 말합니다. 세연 씨,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졌어. 뭔가 달라 보여. 감사해요. 이제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가 봐요. 세연이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말순이 덧붙입니다. 우리 세연이가 진짜 내 딸이 됐거든. 저녁이 되어 세연은 다시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말순도 함께 나와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집안일을 하는 모습이 정겨워 보입니다. 세연아, 내 군번줄 어디 뒀어? 말순이 갑자기 묻습니다. 세연이 깜짝 놀라며 바라봅니다. 왜요, 어머님? 액자에 넣어서 거실에 걸어둘까 해서. 말순의 말에 세연이 당황합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어머님. 그냥 서랍에 두면 돼요. 왜? 자랑스러운 건데. 말순이 진심으로 말합니다. 우리 딸이 나라를 위해 일한 증거잖아. 세연의 눈이 촉촉해집니다. 어머님, 그때 동네 아이들이 뛰어옵니다. 세연 이모, 오늘도 예뻐요. 아이들이 세연에게 매달립니다. 세연은 아이들을 안으며 웃습니다. 우리 민수, 지우도 오늘 참 멋있네. 말순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해합니다. 아이들도 세연이를 정말 좋아하네. 아이 중 하나가 말순에게 말합니다. 할머니, 세연 이모 정말 멋있어요. 밤이 되어 두 사람이 마지막 설거지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세연이 그릇을 닦고 말순이 물기를 닦아줍니다. 완벽한 호흡입니다. 세연아, 내일은 뭐 할까? 말순이 물어봅니다. 세연이 생각해보며 대답합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봉사활동하는 건 어때요?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 좋은 생각이야. 우리 함께 가자. 말순이 환하게 웃습니다. 이제는 숨길 것도 없으니까 내 실력을 좋은 곳에 써보자. 주방 창으로 들어오는 달빛 속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움직입니다. 창문 옆 벽에는 작은 액자 하나가 걸려 있습니다. 707특임단 전역 기념. 정세연 중사. 말순이 몰래 걸어둔 것입니다. 세연이 그것을 발견하고 웃으며 말순을 바라봅니다. 어머님, 언제 걸어두셨어요? 말순이 쑥스럽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우리 딸 자랑하고 싶어서.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습니다. 이제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된장국 향기가 온 집안에 따뜻하게 퍼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시며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10년 동안 진짜 가족이 되고 싶었던 세연과 뒤늦게 며느리의 진심을 알게 된 말순 어머니.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소중한 사람이 있나요?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감동을 주었다면 세상의 모든 세연과 말순에게 응원의 마음을 좋아요로 전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거든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